제가 웹팀의 이제 첫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제가 지은 제목은 이제 미리 맛보는 모던 자바스크립트에 이고 발표를 맡은 이동근입니다. 자, 이름을 써도 이제 사람들한테 좀 주목을 받고 싶어가지고 미리 맛본 모던 자바스크립트 막 이렇게 넣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거창해진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내용을 하고자 하냐면요. 현재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이크마스크립트가 있잖아요. 이 이크마스크립트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포절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표준으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표준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과 그리고 우리가 좀 미리 알아보면 좋은 것들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이 다음 페이지가 자기소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저는 이동근이고요. 현재 지금 매쉬업이라는 앱 개발 동아리에서 단장 역할을 맡고 있고 그리고 뱅크샐러드에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평범한 그냥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아니고요. 네, 뱅크샐러드 입사한 지 100일 된 새내기 개발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웹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좀 시작했었고 웹 프론트엔드도 이제 입사하고 이제 좀 개발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어설프기도 하고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도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발표가 사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지금 이제 막 하다가 멈춰지면 어리숙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 이렇게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보자 이런 식으로 면접관이나 심사위원처럼 보시기보다는 좀 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러면서 좀 가볍고 재밌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뱅크샐러드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를 쓰시거나 아니면 소비를 하시면은 어떤 품목에서 많이 쓰게 되었는지 그래서 많이 쓰면 그런 경고를 해주거나 아니면 잘 쓰고 있었다면 잘 쓰는 거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이런 금융기서 기능을 만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 3일 된 따끈따끈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이제 쓰시는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시면 바로 쓰실 수 있고요. iOS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배포가 될 예정이니까 한 번쯤 사용해 보셔서 여러분의 노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10만 원 모아야지 노후를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네,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순서인데요. 크게는 이크마스크립트에 대해서 표준이 될 스크립트와 관련된 거, TC3부가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알게 되었고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을 제가 한번 골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흔히들 다른 언어들 보시면 코틀린에 코르틴 이런 거 추가됐다더라. 그리고 리액트에 이제 훅 이번에 추가됐다더라.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자유분방한 자바스크립트에도 이크마스크립트라 해서 ES6, 7 이런 것처럼 표준이 막 발표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표준이 발표되는 걸 보긴 하는데 이게 누가 그런 표준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표준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초창기에 이제 복업으로 CSS와 HTML 같이 딱딱한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에서 움직임을 넣기 위해서 1995년에 에스케이프에서 첫 도입을 했어요. 이제 그 막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마우스 움직이면 막 따라다니고 하는 그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에 만들어진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확실히 딱딱하게 정적으로 있는 것보다 보기가 훨씬 좋으니까 다른 브라우저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네. 각각의 브라우저들이 자체적으로 자신만의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기 시작해요. 좀 더 TMI적으로 얘기하면은 처음에 이제 넷스케이프가 자바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라는 명으로 만들었었는데 좀 더 인기를 끌고 싶어서 자바가 인기에 있으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바꾸게 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를 유사하게 만들었는데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이 겹치니까 제이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스크립트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다른 브라우저들에서 각각 다른 스크립트가 막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각각 다른 이제 개발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각각 다른 것들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우리들. 네. 지금도 이제 브라우저별로 이제 이것저것 대응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과거에는 더 이게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넷스케이프가 이크마 인터내셔널 표준화를 만드는 기관한테 이런 표준화 작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게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넷스케이프의 건의 이후로
이크마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표준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게 바로 이크마 스크립트입니다. 저희가 아는 ES5, 6 이런 거예요. 이크마 스크립트는 아래와 같이 이제 총 5개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 통과가 된 것들을 6월달에 표준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스테이지 1인 스트로맨, 그리고 프로포절, 드래프트, 캔디네이트, 피니시드 총 이렇게 5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스테이지 0 같은 경우에는 TC39 컨트리뷰터라는 누구나 이거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거 우리 이렇게 앞으로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은 TC39의 멤버들인 사람들이 챔피언이라고 부르거든요. 챔피언인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아이디어를 찝어서 이제 안건으로 들어가고 스테이지 1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상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등급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이러면서 정해지고 스테이지 4가 되었을 때 추후에 이제 표준이 되게 됩니다. 좀 투마치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이런 TC39 멤버들, 챔피언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들을 보면은 애플이나 구글 같이 이제 페이스북 이런 대기업들도 있고요. 그 외 대학교나 그냥 일반 단체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표준을 정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프로포절의 스테이지를 올릴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어요. 되게 특이했던 게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다수결로 할 것 같은데 이제 모두가 이거를 공통되게 이제 동의를 할 때까지 의견을 조율하고 맞춰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좀 이게 좀 특이하다 생각했었는데 사실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보면 여행장소 정할 때도 이런 거 싸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조율해 나가면서 상정하고 내리고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포절 과정들을 다 모두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주고받았는지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우리가 바로 적용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제가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이쯤 됐을 때 궁금증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표준으로 발표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게 표준으로 안건이 나왔지만 이게 표준이 안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굳이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표준으로 나온 것 가지고도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표준에 대한 프로포절들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타이틀이요. 내가 프로포절 보는 이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게 주어진 태스크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런 거는 뱅크슬러드에서 제가 받은 태스크지만 여러분들도 개발하시다 보면 한두 번쯤은 꼭 겪을 수 있을 만한 일일 것 같아요. 네, 진행 한번 해볼게요. 다시 얘기해보면은 유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금융 정보들 중에서 이제 연금들 중에 현재까지 납부한 것들의 데이터에서 금액을 가져와야 되는 코드를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테스트가 떨어졌는데 이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그냥 서버에서 이렇게 불러와서 그걸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작업이에요. 근데 실제 서버에 연결을 해다 보면은 우리는 이거보다 더 많은 케이스들을 막 고려해야 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해피해피한 상황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다양한 예외 처리나 안전 장치들을 넣게 됩니다. 실제로 유저가 이제 앱을 다운받고 가입은 했지만 자산들을 연동하지 않으면 이런 금융 데이터들은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if문을 쓰게 되죠. 그리고 연금을 사실 이번에 건다는 건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연금의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금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는 국민연금만 있는 줄 알았는데 퇴직연금, 개인연금, 사학연금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제가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나중에 때가 되면 주는 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납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 것도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우리는 해당 금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래 더 복잡하고 보일 수 있는 코드였는데 최대한 저는 간편하게, 가독성이 좋게 작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생각해보면은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결국 숫자 하나를 가져오는 건데 4줄이나 쓰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걸 읽는 거에 있어서 가독성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스위프트에 옵셔널 체이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옵션적으로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것들을 되게 간편하게 풀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바스크립트는 없나 찾아보게 되었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없나 구글링 한번 해봤는데 있었어요. 있었더라고요. 이때 처음 이제 TC39라는 것과 프로포절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고민들은 옵셔널 체이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열 체크가 가능하고 이런 속성들을 체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보통은 점 속성, 룸 속성으로 해서 하이 속성을 접근했다면 이거는 물음표 점을 통해서 이게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가운데 제가 박스로 하신 코드를 보시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개발하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거든요. 속성이 없으면. 근데 이러면은 코드가 중단이 돼버려요. 근데 옵셔널 체이닝을 쓰면은 다음과 같이 제대로 된 값이 나오거나 undefined가 리턴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를 트랜스파일링에서 좀 까보면요, 저희가 상상했었던 그 딱 그대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널인지 널이면 어떻게 다음 동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드하게 트랜스파일링 해주고 있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속성뿐만 아니라 함수라든지 어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리턴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현재 이런 옵셔널 체이닝은 TC39 프로포절에서 스테이지 1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한 거고, TC39 멤버들 중에 한 명 챔피언이 이거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라고 이제 선정이 된 상태고요. 이제 바벨에서 플러그인 프로포절 옵셔널 체이닝을 설치하시면은 이거를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네 줄로 표현했던 코드가 한 줄로 이렇게 깔끔하게 좀 비교적 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말도 안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불필요한 것인데 이거 좀 개선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래서 저는 이게 좀 되게 컸거든요. 되게 엄청 뿌듯했어요. 잘하고 했는데 막 다들 표정이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겪고 나니까 이제 프로포절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꽤 많은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깃허브에 있던 프로포절들을 좀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읽어보다가 진짜 좀 유용해 보여서 이거 써보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들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좀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봐봐요. 프로포절. 이제 프로포절에서 발견한 것 중에 이미 타입스크립트에는 적용이 돼 있어서 편하게 저는 쓰고 있었던 것 중 하나인데요. 리액트 클래스 컴포넌트를 좀 더 간소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클래스 필드인데요. 클래스 필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퍼블릭뿐만 아니라 프라이베이트 코드를 쓸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컨스트럭터를 좀 간소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코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코드가 클래스 필드의 프라이빗 필드인데요. 좀 특이한 거를 보면은 보통 이제 프라이빗이라는 거를 키워드로 지칭을 해서 쓰잖아요. 다른 언어들.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저 샵, 해시태그를 가지고 프라이빗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샵을 썼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안건을 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프라이빗보다 샵이 좀 더 가독성이 좋지 않나요? 영지가 좀 잘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공감이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자바나 다른 언어에서 프라이빗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잘 안 됐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에도 이 기능이 이미 내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프라이빗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죠. 네, 이 코드는 지금 타입스크립트 외에도 자바스크립트에서 바벨 7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크롬 72 이번 2월달에 업데이트된 버전을 사용하시면은 별도로 뭐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퍼블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왼쪽이 기존의 코드고 이제 그 이후가 개선된 코드인데요. 보시면은 컨스트럭터가 이제 없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원래는 컨스트럭터에서 슈퍼라는 걸 써서 생성을 받거나 그 값을 넣어주고 있었는데 디스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클래스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스 바인드 역시 ES6의 에러 펑션을 이용하면은 별도로 이제 바인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리액트가 올해 초에 리액트 훅을 이제 훅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성 컴포넌트 많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제 클래스 이제 컴포넌트를 잘 안 쓰게 되고 후킹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유용하게 썼었고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웹들이 이제 모듈들을 한 번에 이제 다 불러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후에 액션들을 막 취하게 되거든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거는 맞는데 굳이 꼭 쓰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필요해서 넣어놨는데 쓰지 않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에서 서비스 이용하는데 에러가 나면은 이거를 센트리라는 이제 에러 로깅 시스템에다가 보내게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유저가 에러 나길 막 기대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유저가 에러 나는 거를 이제 저희가 꼭 나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걸 미리 준비해서 대비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이나믹 임포트라는 걸 이용하면은 실제 코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임포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임포트 함수처럼 이제 사용한 후에 임포트 함수 펑션처럼 사용한 후에 거기다가 프로미스처럼 된 이용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포트할 게 하나가 아니라 복수일 경우에도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다이나믹 임포트를 사용하면은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좀 나중에 로딩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불러오는 로딩 속도 같은 걸 좀 단축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웹팩 같은 걸 이용하면 지금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거는 올해 6월에 발표될 이크마스크립트 2019 ES10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븐, 그러니까 센트리를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슈가 터졌을 때 저렇게 네트워킹 캐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센트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를 받았을 때 굳이 다양한 언어를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하나의 언어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일단 모고만 띄워놓고 그 사람이 어떤 랭귀지 상황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언어만 요청해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별도의 랭귀지를 체크해서 불러오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상황을 캐치해서 요청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실 이제 그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 다음에 컴포넌트 불러오기 전에 미리 한 번에 더 불러오는 게 아니라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나 클릭을 했을 때 그때 그 시점에 불러온다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폼을 이용해서 특정 상황에서만 동작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ES10에 발표되는 것 중에서 좀 19일 이크마스크립트 2019에 발표될 주요 내용들을 좀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이나믹 임포트 외에도 좀 표시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뒤로 빼게 된 이유는 제가 직접적으로 사용해보진 않아서 그래서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좀 도입되는 것 중 하나가 어레이에 플랫이랑 플랫맵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이제 플랫 어레이들을 사실 풀어내기 위해서는 원래는 리듀스랑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었는데 플랫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이제 그런 좀 두 개의 펑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펑션으로 쫙 풀어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맵과 합쳐서 플랫맵을 이용해서 루프를 돌려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어레이 플랫은 사용한 적이 없긴 한데 사실 이제 저희 서비스 중에 이제 유저가 생긴 그 옵션들 조건들을 통해서 예적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실 생각해보면 은행도 정말 방대하고요. 은행의 상품도 정말 방대하고 유지의 조건도 정말 방대하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고유의 ID 값을 부여한 다음에 그 ID 값을 서버에 어레이로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중첩된 어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플랫하게 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이뮤터블 JS를 해서 거기서 플랫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이뮤터블이라는 걸 안 썼다면 이제 이 플랫이나 플랫맵을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라이 캐치에서 항상 이제 불필요한 상황에서 에러를 항상 매기면서 녹여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치에다가 저 파라미터 없이 바로 그냥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됩니다. 그 외에도 패드 스타트, 패드 엔드처럼 원래 트림 레프트랑 트림 라이트에서 왼쪽에 공란이나 오른쪽 공란을 자르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명칭이 통일이 됐어요. 통일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키밸류로 되어 있던 어레이들을 객체로 변환하는 기능들 그리고 그 펑션을 스트링으로 바꾸는 기능들 그 외에도 이제 어레이 솔트의 정렬 알고리즘이 좀 바뀌기도 했고요. 제이슨과 관련돼서도 좀 추가된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 외에도 TC39 프로포절 깃허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한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딱히 프로포절을 적용해보지 않더라도 누가 어떤 코드에서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언어들은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로 이제 그 내부적으로 돌리고 있는지 이런 과정과 방법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면은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어서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완전 생짜 주니어 입장에서 되게 좀 좋았어요. 좋았던 이유가 내가 했던 고민들을 다른 사람도 하고 있다는 거에서 좀 좋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좋았었고,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구나에 대해서 좀 보면서 좀 많은 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마무리 페이지인데요. 자바스크립트를 보다 보면은 보다 간결하고 효율적이게 하는 방법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저희가 트랜스파일링을 이제 지금 이미 쓰고 계시잖아요. 웹팩이나 이런 거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프로포즈를 읽어보시고 괜찮은 게 있다면 한 번쯤 도입해서 써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